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119번째 영상이네요. 오늘 FOMC 있었죠. 중요한 일정이었죠.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FOMC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별게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 바로 직전 영상에서 여러분 설명드렸던 내용 거의 똑같이 나왔죠. 솔직히 저도 보면서 놀랄 정도로 비슷해서 내가 한 말이지만 진짜 이렇게 똑같이 맞냐? 라고 하고 놀랐을 정도예요. 당연히 25bp 이하는 모두가 다 알았던 내용이죠. 그쵸? 그리고 소수 의견이 3명이었는데 좀 웃겼어요. 3명인데 한 명 스티브 마이란, 트럼프가 꽂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왜 소수 의견인가 봤더니 50bp 0.25가 아니라 0.5를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해서 소수 의견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 굴스비와 슈미트 총재는 이제 인하를 하면 안 되고 동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정도면 원래 좀 갈렸지만, 갈린다고들 많이 의견이 알려져 있었지만 생각보다 안 갈린 거죠. 이 정도면. 그쵸? 그리고 내년 인하는 1회 정도로 컨센서스가 지난 가을에 있었던 FOMC랑 똑같습니다. 내년에 한 번 내릴 것 같아 정도로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게 이거죠. 제 의견은 아니었고 문홍철 팀장, 골드만삭스가 주장했던 건데, 제가 말했죠? 그런 정보는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맞는지를 내가 골라야 되는데 제가 잘 고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11일부터, 즉 한국이 하루 빠르니까 한국 시간으로 12일 정도 되겠죠? 이때부터 단기채를 매입하겠다. 뭔 말이에요? 시중에 국채 짧은 단기채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페드가 야 사줄게. 보통 누가 갖고 있냐면 은행이 갖고 있긴 해요. 야 은행 니네 발행한 거 내가 사줄게. 그럼 어떻게 돼? 그 돈이 은행한테 가는 거죠. 결국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파적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데이터 보고 판단할게 라고 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 왜? 소수 의견도 사실상 2명밖에 없는 거고요. 내년 금리 인하 1회도 유지됐기 때문이다. 내년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 결국 예상보다 괜찮았다. 근데 오늘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 빠지고 있나요, 여러분? 중립금리 보시면 이게 중립금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0이 제일 많이 찍혀있죠. 이게 중립금리인 것 같아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현재 여기지.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대? 요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대. 그래서 한 2.5 정도네요. 그죠? 한번 내릴 거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도표 보는 법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한번 내리고 그 다음 연도에도 한번 내리고 이렇게 본다고 보고 있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볼 거 없고요. 내년 거만 보시면 되고요. 두 개 의미 없어요. 중립금리도 솔직히 그렇게 크게 의미 없습니다. 내년 거만 보시면 됩니다. 왜? 아니 페드라고 하더라도 2년 3년 뒤 걸 어떻게 맞춰? 못 맞춥니다. 근데 왜 빠지냐고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이게 더 컸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FOMC 전에 주가가 꽤 올랐기 때문에, 왜냐면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세요. 그냥 해제가 아니라 지난 영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FOMC 이후로 마일드한 조정을 겪을 것 같다 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야? 이 오라클이에요. 오라클 AI 클라우드 사업 많이 하고 있죠? 매출은요 미스했습니다. 162였는데 160 나왔어. 조금 적게 나왔어. 그래도 전년 대비 성장한 거 맞습니다. EPS는요 1.64 했는데 2.26 나왔어. 이거 뭐야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지? 그쵸? 아니 지금 오라클 돈 없다며. 돈 없는데 실적이 더 잘 나왔어. 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디서 벌었나 봤더니 클라우드에서 34%나 성장했더라. 클라우드 인프라에도 이만큼 성장했더라. 한마디로 기업이 좋았어요. 그런데 왜 빠졌냐면 바로 이건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오라클이 뭘 하는 걸 두려워해요? 얘네 너무 지네가 가진 능력에 비해 부채까지 빚을 내서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자본 지출이죠?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래서 캐펙스 투자라고 하죠. 왜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서 걱정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 부채가 많은데 무슨 또 투자를 더 한대. 얘 그러다 어떡하려고 망하려고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꽤나 빠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거품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회사가 오라클이다. 그렇게 용의선상에 올라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봐라 오라클 안 좋지 않냐 하면서. 자 이거예요. 지금 8시쯤에 찍고 있는데 풀이장이 엄청 빠지고 있죠? 제가 봤을 땐 두 번째 이슈가 더 큽니다. 뭐야? FOMC 이전에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요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 됐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면 왜 오라클 시적이 이거에 겹친 거라 보시면 돼. 오라클도 별로 CEO가 우리 걱정해 안 망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까지 해주고 우리 투자 안 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꽤 올라왔었고 오라클 CEO도 약간 요즘에 현인콜이란 말 많이 하죠. 현인콜 어닝콜인데 혀로 드리블 한다 해서 현인콜 그게 그렇게 시장한테 안심을 못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파트겠죠. 스타워커의 장점이 뭐라고? 정보 전달만 해주면 여러분 저보다 잘하는 사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니는 어떻게 보는데 제 의견 파트를 잘 들어야겠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제 의견입니다. 어떤 미국 사이트 이것도 루팡님 텔레그램 루팡님 늘 감사드립니다. 미국 어떤 리서치 센터에서 말한 건데요. 자 캐펙스 가이던스 상향했으면 좋았대. 그래 너 AI 잘하는구나. 보세요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채 상황을 걱정하는데 근데 잘 보세요.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 기업이 너무 기업한테 뭐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 꿔서라도 그걸 맞추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부채를 지는 비용이 이자겠죠. AI 혁명을 놓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다르게 말하면 뭐야? 꿔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보는 거야.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레버리지 배수. 얘가 부채를 많이 끌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부채율이 몇 %인데 그래서 동종 업계들 평균보다도 낮아요. 즉 돈 많이 꼬았다 부채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하는 헛소리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기업이 라이벌 기업들보다도 부채가 적은 상황이라고. 결국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서 오버 리액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오라클이 이렇게 억울하게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걸 이용해서 타이밍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TF 전문이니까 2배짜리 3배짜리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라클이 빠지는 걸 개 오바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늘 말하죠. 누가 그러죠? 시장은 늘 정답이에요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답이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며칠 몇 주 정도는요 본질 가치보다 떨어지거나 본질 가치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가 늘 말하는데요 그 갭을 먹어야 됩니다. 정답은 있어요. 근데 그 정답에서 벗어났을 때 팔거나 숏을 치거나 둘 중 하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라클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뭐랄까요 이 오라클에 대한 억울한 누명 결국 벗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빠졌을 때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언젠지는 여러분들로 잘 생각해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거품이 아니야? 볼까? 지금 이게 TTM입니다. 현재 PR이에요. 엔비디아 45배. 참고로 5년 평균은 50배입니다.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오라클도 50배네, 51배네. 테슬라는 무시, 팔란티어도 무시. 얘네는 너무 과해. 37배, 31배, 28배. 그러니까 30배에서 조금 비싸다 싶은 놈 45 이런 거야. 난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이런 거야. 봐봐. 엔비디아가 45야. 근데 왜 AMD가 왜 109배냐고. 얘가 성장을 뭐 더 하냐고. 심지어 성장도 얘가 더 많이 합니다. 되시겠어요? 자, 볼까? 그럼 이제 1년 뒤 수익률로 정한 거 보면 어떻게 될까? 24배예요. 개싼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대장주가 24배밖에 안 해? 구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현재보다 미래의 PR이 팍팍 꽉 끼는 회사들이 좋은 겁니다. 팔란티어 439배, 189. 거의 뭐 두 배 이하로 줄죠. 엔비디아 45에서 24. 둘 다 비슷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깎이잖아. 다 깎이잖아. 근데 여러분 다 깎이잖아.
근데 얘네는 별로 안 깎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막 2배씩 갈 때도 있어요. 45배인데 막 22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깎이는 비중을 보시면 지금 무슨 기업들이 좋은 거야? 엔비디아, 팔란티어가 좋은 거예요. 테슬라는 300에서 200.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현재 PR이 높은데 1년 뒤에 팍팍팍 PR이 깎이는 성장주들을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정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이런 기업을 사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내일 새벽에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브로드컴. 보시면요. 예상치가 174 빌리언이에요. 전분기가 어땠어? 이렇게 했어요. 15.95, 16이었어. 16에서 17? 저는 아주 가볍게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가볍게요. 보시면 39, 51, 57, 66, 87 조금 갭이 있어, 그지? 근데 여러분 저는 브로드컴이 실적 예상치를 가뿐히 넣을 거고요. 저는 다 넘을 것 같아요. 매출, EPS, 가이던스. 그래서 얘가 시장을 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 새벽에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이해되시겠죠? 브로드컴이 나와서 CEO가 나와서 우리 실적 좋은데? AI? 거품 아닌데?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오바드래? 라고 말하면서 시장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왜? AI 반도체에서 1등은 엔비디아, 2등은 AMD가 아니라 아바고, 즉 브로드컴이다. 통신용 반도체 한다 그랬다. 참고로 이 통신용 반도체 아바고가 브로드컴이 갖고 있는 기술이 무슨 기술이냐면요. HBM, CPU, GPU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정보를 교환하는 걸 통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빠르게 하면서 통제도 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2개밖에 없다. 어디? 엔비디아 첫 번째. 근데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지네 반도체 거 쓰면 다 써줘. 그지? 근데 엔비디아 반도체를 안 쓰고 자기네가 만든 A식 반도체라고 하죠. TPU 같은 거 만드는 애들은 결국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다 브로드컴한테 가야 됩니다. 그 기술이 있어야지 AI를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만드는 건 TSMC한테 가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HBM은 누구한테 가야 돼? 하이닉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삼성전자까지, 마이크론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AI의 전체적인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그렇게 잘 나가는 거야. 너 엔비디아 거 쓰기 싫어? 쓰기 싫어? 비싸? 너무 돈 많이 받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브로드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너의 결론이 뭐냐? 오늘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자, 오라클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했죠? 이 오라클도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조정은 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리고 페드도 뭐 실망한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페드의 발표는요. 시장에 좋은 내용들이었고요. 비둘기파적인 편이었어요. 예측보다는. 그리고 뭐예요? 한마디로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뭐야? 소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가 이미 다 쓰였으니까 떨어지는 거다. 내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근데 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지금 찔끔 정도 사주는 거 좋다. FOMC에서 금리 내려줬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금리 한 번 내리면 한 번 내리고 끝이에요? 아니요. 한 번 내리면 내린 수준에서 대출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한 번 내렸다고 해서 그날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언제 좋다고? 그게 그 수준이 유지되는 선에서 계속 좋다는 거야. 그리고 자산 매입까지 하는데 유동성까지 늘려준다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주가가 뭐야? EPS, PER. 오라클도 심지어 EPS 잘 나왔어요. PER 금리 내려줬지. FOMC에서 자산 매입까지 한대지. 제가 정확히 맞췄었죠. 전 영상 보세요. 했제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얕은 조정 후에 연말 연초 랠리 시작 시나리오로 봅니다. 결국 여러분 산타 랠리 연말 랠리죠. 산타 랠리가 보통 여러분 12월 15일 기준으로 앞에서는 보통 플랫하고요. 15일 이후부터 즉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조금씩 올라가는 게 연말 랠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말 랠리가 연초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스타코였습니다.